안녕하세요. 오은영입니다.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요.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사실 나눌 얘기가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이 짧더라고요. 사실 오늘 충분히 얘기를 나누려면요. 한 3박 4일 MT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제가 이렇게 여성분들을 만나면 엄마이자 어느 집의 딸이자 또 어느 분의 배우자이자 하는 이런 여성들을 만나면 내가 꼭 이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좀 잠깐 제가 조사를 해볼게요. 여기 엄마 손 들어보세요. 엄마가 아닌 분들이 더 많군요. 미리 공부하러 오셨군요. 그죠? 네. 공부 미리 하면 잘 키울 것 같죠?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여성으로서 또 엄마, 예비 엄마로서 또는 지금의 엄마로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엄마들의 영원한 주제는요, 아이를 잘 키우는 겁니다. 근데 아이를 잘 키운다는 건 어떤 걸까요? 내지는 내가 그냥 삶을 잘 살았다. 나 그냥 잘 살았다 하는 거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이를 잘 키우는 데 필요한 조건,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삶을 좀 잘 살았다 라고 하는데 필요한 필수 조건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개인마다 다른 것 같고요. 어떤 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우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삶을 좀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꼭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이 좀 편안하고 주변 사람 내지는 내가 그냥 인간으로서 사람들하고 지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하고 그냥 웬만큼 잘 지내고 그러면 좀 행복에 가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좋은 대학을 보내면 꼭 아이를 잘 키우는 걸까요? 근데 저는요, 고3 엄마예요. 그래갖고, 그럴 것 같아요. 한 달은 엄청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막 엄청나게 큰 회사를 일구거나, 아니면 이제 권력을 가져서 중요한 정책을 만들 수 있거나, 이러면 행복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마음이 편안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고, 또 그래야 좀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를 잘 키우는 거, 아이가 좀 마음이 편안하고 좀 사람들하고 그냥 두루두루 편안하게 잘 지내고 행복하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부모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길을 지나가면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그래서 아는 사람하고 보면 모르는 분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이래요. 그러면 그냥 어디 가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요 6살, 7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뭘 물어봐요. 그만큼 아이에 대한 궁금증이 많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하고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를 절감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안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하지 말아야 될 걸 그거 하나를 지키는 게 10가지, 100가지 중요한 것들을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어떤 거가 있나요? 그리고 물어보신다면요. 많은데요. 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오늘 제가 꼭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게 혼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육아하는 겁니다. 한숨이 막 땅을 꺼트립니다. 정말 화내지 않고 아이 키우는 거 진짜 어려워요. 네, 나는 한 번도 화내지 않고 아이 키웠다.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디 가서 이렇게 손들면 속된 말로 재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화내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화를 내지 않고 아이를 키우려면 몇 가지 오늘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첫째는 모성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에 심지어는요, 엄마됨을 후회함이라는
뭐 책도 나온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엄마가 된 걸 너무 후회한다.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 됐다. 너무 가슴이 아픈 얘기죠. 그래서 이 모성에 대한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너무 중요하고 큰 개념이라 사실은 뭐 짧은 시간에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짚어보자면 어느 나라나 부모는 자식을 낳은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사랑해요. 가끔 왜 아동학대 사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일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말하는 일반인은 아무리 육아가 힘들어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딱 보니까 일반적이에요. 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나 어쨌든 아이를 잘 키우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과정이긴 해요. 자, 그래서 모성을 한번 되짚어 보면 어느 나라 국민이나 아이를 사랑하지만 특히 한민족,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한민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민족은 우리 5,000년 역사죠. 5,000년의 역사 동안에 면면이 우리 안에 내재된, 내지는 우리 유전인자에 코딩돼서 염기 서열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한민족의 아주 독특한 특징적인 모성은요. 일단 굴로 자청에 들어갑니다. 굴로. 일단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는 맛있는 걸 먹으라고 하는데 좋은 음식을 우리의 모성은 맛이 없는 쑥 막 괴로운 거 막 마늘 막 이런 걸 먹고 막 햇볕을 안 보고 막 어둠에 들어가서 알을 낳아서 그 알을 하루 이틀도 아니 10달을 품어서 전혀 결함이 없는 완벽한 완전 무결한 아이 형태로 태양 아래 딱 받치는 거예요. 수정체 결정체처럼. 그래서 우리의 모성은 이 완전 무결함이 조금 건드려지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엄마들은 죄책감이 아주 많아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는. 그리고 완전 무결하고 완벽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늘 불안해요. 완벽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는 죄책감과 불안입니다. 또한 우리는 잘 키우고 싶어요. 그럼 옛날에 엄마들은 뭐 잘 키우고 싶지 않았을까?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날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척박했어요. 그리고 인구의 반은 어떻게 보면 병으로 잃었어요. 아이들 6 낳으면 2은 잃고 막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굶기지 않으면 됐어요. 근데 요즘은 잘 키워야 되니까 굶기지 않는 선이 아니라 잘 먹여야 돼요. 5대 영양소를 골고루, 그것도 유기농으로 조리를 잘해서 이렇게 잘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잘 키우고자 하는 목표가 예전하고는 우리 지금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저 9살, 10살이라도 초등학교를 보내면 그걸로 많은 부분이 만족이 됐어요. 지금은 학교를 보내는 걸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가서 잘 가르쳐야 돼요. 그것도 국어에서 끝나지 않고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중국어도 배워야 합니다. 요즘에. 저는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때 태어나서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더더 불안합니다. 잘 못 가르칠까 봐. 내가 잘 키워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자꾸 정보를 찾아요. 우리는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아주 정보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예요. 기술이 아주 매우 세계 최1위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막 들어와요. 그런데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육아 정보만큼은 많이 알면 할수록 불안해요. 아는 게 힘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리고 이걸 아무리 해봐도 우리한테 적용이 안 돼요. 답이라고 해서 알려줬는데 이렇게 하면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더 불안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불안하면 인간은 공통적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불안에 대한 반응들이. 일단 불안하면요, 재촉을 합니다. 재촉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나마 옳다고 생각되어진 기준으로 애가 빨리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자꾸 재촉을 해요. 빨리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재촉을 해요. 그리고 채근을 하고 약간 속되게 표현하면 쪼아요. 애를 막 좁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한 번에 예쁘게 말을 안 듣습니다. 결국은 엄마 맘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손 씻기 중요성. 요즘 뭐 엄청나게 강조를 하죠. 우리가 메르스 뭐 이런 걸 겪으면서 하여튼 뭐 개인의 위생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전 조선시대에 그 좋은 탕약과 보약을 먹었어도 임금의 평균 수명이 영조 임금이 굉장히 오래 사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2세인가 43세예요.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우리 지금의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개인의 위생이 깨끗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자, 이 엄마는 굳게 믿고 있어요. 반드시 가르쳐야지. 근데 애가 어린이집에서 왔어요. 엄마 나 오늘 힘들어 들어왔는데 아니 얘가 보니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뛰어들 태세예요. 왜? 목마르대요. 주스를 마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엄마 나 목말라 주스 마실래? 엄마는 갑자기 불안해져. 얘가 바로 욕실로 가야 되거든요. 신발장 옆에 있는 욕실로 바로 가야 되는데 애는 그럴 태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불안해집니다. 어떻게? 요즘에 독감, 감기, 장염, 아폴로 눈병, 어머 걱정돼. 그럼 이제 엄마는 뭐라고 해요? 안 돼. 엄마랑 약속했잖아 너. 빨리 욕실로 들어가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이가 네 엄마 이래줬으면 참 좋겠는데 절대로 애들은 그러지 않아요. 싫다고. 나 이거 마실 거라고. 목말라 죽겠다고. 나 이거 마시고 씻을 거야. 그러면 이제 엄마는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약간 수위를 높여요. 어떻게 높이죠? 너 손봐라 벌레가 드글드글 막. 그럼 애는 이렇게 봐요. 근데 벌레 없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언젠간 속았다는 걸 압니다. 눈에 보이는 벌레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거기서 말을 듣는 애가 있어요. 근데 역시 또 말을 안 듣는 애가 있어요. 싫어 나 나중에 닦을 거야. 이러면 이제 엄마는 또 수위를 높여요. 너 이 벌레가 뱃속에 들어가면 배 아야하고 너 그러면 병원에 가야 돼. 너 병원에 가면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너 왕주사 놔. 우리 왕주사 안 놓습니다. 왕주사라는 건 없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애는 약간 겁이 나서 거기서 말을 듣는 애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또 말을 듣지 않는 애는 수위를 또 높입니다. 뭐라고 하죠? 너 그래갖고도 안 나으면 잘못하면 죽는다고 그래요. 아니 애한테 손 하나 닦이기 위해서. 그럼 이제 애가 죽는다고 하면 대개는 말을 들어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이가 손을 닦았어요. 우리는 닦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개인의 위생을 가르치는 건데 애가 닦는 걸 가만히 보아하니 마음에 안 들어요. 뽀독뽀독 안 씻거든요. 애가 어설퍼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깨끗이 씻어야지. 고기도. 근데 애는 지금 주스 마실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드디어 안 되겠다. 내가 마저 해줘야지. 뽀독뽀독 엄마가 씻어요. 이것 봐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끝을 엄마가 마무리해요. 자, 우리가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때로는 아이를 협박하고 죽는다까지도 위협하면서 애한테 뭘 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이를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을 씻는 과정에서 개인의 위생도 중요하나 결국 제대로 된 교육은 자기의 효능감과 자기 신뢰감을 쌓게 하고 여러분 맨날 책에서 보는 자율성 그 얘기 맨날 자율적으로 키우고 싶은데요. 그래서 자존감을 세우고 싶은데요. 맨날 이 얘기 하시잖아요. 이 자율성을 키우게 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은 엄마가 어설프다 그러면서 본인이 마무리를 해요. 그러면 아이는 그렇게 해서 장염이 걸리면 자기 탓 아닙니다. 엄마 탓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엄마 때문입니다. 정말 교육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치게 잘 키우려고 하면서 때로는 이런 우울을 범합니다.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안함을 이렇게 과도하게 통제하려 들고 통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도하죠. 과도하게 개입하려 들고 과도하게 채근하고 아이를 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협박도 합니다. 죽어 뭐 이렇게 너 갖다 다 버릴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너 다시는 없어. 피아노 그만두겠다 하면 너 그만두면 다시는 못해. 이런 협박들을 아주 애가 밥을 좀 안 먹는다면 치우면서 너 배고프다고 하기만 해봐. 엄마가 안 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먹이고 싶어 하면서. 결국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욱합니다. 여기 오시면서 욱하고 오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늦지 않게 와야 되는데 애는 오늘따라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말을 좀 들으라고 욱하고 옵니다. 우리는 매일 욱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욱해도 될까요? 이렇게 화를 내도 되는 걸까요? 그럼 또 이런 분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세요. 아니 그러면 애를 키우면서 어떻게 화를 한 번도 안 냅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양육의 목표는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우린 최선을 다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실수를 합니다. 매일 실수를 하고 오늘도 아이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고 욱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또 미안해요. 죄책감이 건드려져요. 불안해요. 이렇게 해서 애가 나빠지지 않을까? 불안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꼭 사과를 해요. 그런데 낮에는 사과가 안 돼요. 얘 눈을 보고 얘 입을 보면 사과가 안 나옵니다. 그럼 꼭 잘 때 사과해요. 잘 때. 끌어안고 막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예쁘게 말할게. 막 이러면서 막 사과를 해요. 근데 애는 막 이러고 자고 있고 아침이 돼도 동이 트면 똑같은 회전문 인생이 반복됩니다. 애는 또 빨리 하라고 막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또 욱합니다. 자, 이 욱이라는 감정은 사실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내 안에 오랫동안 마치 휴대전화기가 충전되듯이 충전이 되어 있는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보이지 않는 응어리처럼 꽉 뭉쳐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탁 건드려지면 왁 하고 폭발하는 것이 바로 욱입니다. 근데 이 욱은 문제는 아주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이 욱을 받은 사람은 상처를 입거나 본인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욱한 사람은 시원할지도 몰라요. 으악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렇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욱하고 나면 자기도 굉장히 미안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한테 어쩌다 화내도 됩니까? 그럼 본질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한 번 화를 냈다고 학대예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육은 반드시 그 과정을 차근차근 제대로 원칙을 지켜야지만 사람이 제대로 큽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를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사람을 교육시키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반드시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많이 한꺼번에 가르친다고 절대로 가르쳐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이한테 왁 하는 거는 내가 마음이 불안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얘가 빨리 내 말을 들어주길 바라는 면이 더 많습니다. 애를 가르친다는 포장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불편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이 사랑하는 가장 약자한테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또 우리가 화를 낼 때 이 아이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왁 할 때 우리는 100번 중에 99번은 사랑합니다. 한 번 욱합니다. 그래서 99번이 더 많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 우리 마음입니다. 물론 아이도 아이에 따라 좀 다릅니다. 툴 터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가 툴툴 턴다고 우리 아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의 아이는 사실은 우리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반응이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를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를 딱 중앙에 놓고 우리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진 아이인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이들은 대체로 부모라는 창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부모가 편안하면 우리 부모가 편안하니까 우리 엄마가 편안하니까 남하고 있어도 편안할 거야. 우리 엄마하고 있을 때 너무 재밌어.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도 즐겁겠지. 우리 엄마가 나를 믿어줘. 다른 사람도 웬만큼 나를 믿어줄 거야. 이렇게 창을 통해 본단 말이죠. 세상과 소통을 하는데 이 부모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존재입니다. 나를 무한 사랑해주고 나를 존중해줘야 되고 보호를 해줄 사람이 가끔은 나를 공격해요. 근데 이게 동일인이에요. 이 혼란을 아이가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욱하고 화낼 때 마침 매직데이 전 일주일이에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나는 미저리 엄마예요. 화를 낸다고요. 그거를 아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모가 좋아요? 다가가고 싶어요. 그랬다가 이거 언제 또 나한테 할지 모르겠네. 그럼 이렇게 멀어져요. 멀어지면 부모가 그리워요. 그럼 또 다가가요. 언제 나한테 화를 낼까? 멀어져야 돼요. 이 나를 사랑하고 가장 보호를 해줘야 되는 이 부모가 붙지도 떨어지지도 못하는 존재가 돼요. 안전하지 않은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건물이 안전해야 여기서 회의도 하고 강의도 듣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나를 사랑하고 보호를 해줘야 될 이 부모가 아이 입장에서 안전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는 엄마가 아닌 분도 있어요.
어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기업의 CEO도 있을 거고 문화와 예술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름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대하는 상대방한테 내가 과연 정서적으로 안전한 사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성인인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이것 또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부모로부터 이렇게 화를 내지는 분노, 부정적이고 불쾌한 감정을 표현했을 때 우리 부모가 그거를 안전하게 받아준 경험을 많이 못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서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 배워지는 거고 후천적으로 발달을 하는 건데 결국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르쳐주지 않고는 아무도 그냥 배워가진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나요? 부모가 가르칩니다. 근데 이 부모 역시도 아이가 불평을 나 화난다고 그러면 그거를 편안하게 받아주질 못해요. 이게 어디서 부모한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 자신이 나의 부정적이고 화나는 감정, 분노, 불쾌함을 안전하게 표현해 본 경험조차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가 화를 낼 때 편안하게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위를 맞추란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가 난리를 쳐요. 그 무슨 메카드 그건 왜 자꾸 신품이 나오냐고요. 그럼 애가 그 앞에서 막 울고 불고 콧물을 흘리고 난리가 나요. 버둥거리고. 그럴 때 부모가 일단 조용한 곳에서 엄마랑 다시 얘기하자 그러고 데려가서 조용히 있는 게 어려워요. 조용한 곳에서 조용히 얘기하자며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끊임없이 모처럼 나왔는데 엄마가 모처럼 차까지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기름이 얼마야? 너 안 된다고 했는데 맨날 약속을 왜 안 지켜? 이런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 감정이 스스로 진정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고 아이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혼나! 이거에 의해서도 아니고 아이고 그래 들어줄게 이래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격한 감정을 진정시켜보는 경험을 못해요. 부모가 그것을 안전하게 수용을 안 해줘요. 그걸 하면 애가 버르장머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무섭게 지나치게 엄격하게 아이를 혼을 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아이는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를 가르쳐야 됩니다. 엄마로서 가르쳐야 되고 아빠로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상사로서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CEO, 정치인으로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본보기가 돼야 되고 롤 모델이 돼야 되고 아이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의무와 책임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자기 자신이 자기의 감정을 소화를 못해요. 조금만 건드려지면 본인이 버럭하고 욱하고 조금만 불안하면 불안하다 걱정하다 활활 타서 재만 남아서 짜증을 냈다가 그게 도를 넘으면 화를 막 내요. 시간이 늦으면 약속 시간이 늦으면 도대체 있을 데 없는 인간들은 왜 도대체 차를 갖고 나온 거야 해서 화를 냅니다. 차 안에서. 이게 다 불안입니다. 물론 화를 내고 폭발하는 거의 모든 원인이 불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성격이 나빠서 아닙니다. 성질이 나빠서 아닙니다. 불안해서 우리는 화를 냅니다. 특히 사랑하는 이 약자한테 우리는 잘 키워보려고 모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애를 쓰면서 그래서 화를 냅니다. 그래도 되는 건가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는 엄마로서, 우리는 의사로서, 기자로서,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문화 예술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기업인으로서 우리는 타인에게 우리는 정서적으로 안전한 대상이 돼야 됩니다. 서로가 그렇게 안전하게 서로를 지켜주고 존중을 해야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야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그래야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경제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행복지수를 보면 늘 하위에 속합니다. 너무나 불행하고 그냥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이한테 물려줘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대한 문화유산, 많은 좋은 말들, 사랑을 물려주고 존중을 물려주고 아이한테 많은 가르침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려줄 게 많은데 우리가 왜 욱하고 버럭하는 걸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내 대에서 이걸 끊지 않으면 정서는 반드시 대물림이 됩니다. 보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욱하고 버럭하고 별거 다니는 분노하는 반드시 응징을 하고 복수를 해야 되는 걸 꼭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물려줄 게 많은데 우리부터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면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유난히 화를 잘 낸다면 나와 나의 부모와의 관계를 반드시 되짚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의존적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의존적 욕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건 바로 부모입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를 조건 없이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그 욕구가 의존적 욕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호가 필요할 때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해주고, 내가 외로울 때는 옆에 있어주길 바랍니다.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의존적 욕구입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반드시 채워주셔야 돼요. 이게 안 채워지면 싱크홀처럼 구멍이 뚫립니다. 마음의 구멍이 뻥 뚫리고 이것은 결핍으로 남습니다. 이 결핍을 평생 채워가려고 합니다. 애인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심지어는 친한 친구에게, 상사에게 끊임없이 이 의존적 욕구를 갈구하고 채우려고 합니다. 의존적 욕구가 안 채워진 사람은 두 가지의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이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분노합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일에 그냥 좀 기분 나쁘면 될 것을 분노합니다. 왁 하고 버럭하고 성질을 냅니다. 또한 오죽 못났으면 내가 받아야 되는 사랑도 우리 부모한테 못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없이 자기가 쪼그라듭니다. 자존감이 엄청 떨어지고 별것 아닌 일에 섭섭함을 말 것을 슬픕니다. 우울합니다. 그래서 우울했다가 분노했다, 우울했다 분노했다, 이런 감정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꼭 아이가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나의 가장 취약하고 가장 숨기고 싶고 드러나고 싶지 않은 나의 배드한 부분, 가장 아킬레스건을 탁 건드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행복도 주지만 지옥도 선사하는 양육은 전쟁 같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건드리는 아이한테 심지어는 나는 화 안 내는 사람인데 얘가 태어난다면 내가 성질을 버렸어요, 얘가 나를 꼭 건드려라고 가장 사랑하는 약자한테 내가 해결해야 될 나의 감정을 아주 쉽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해결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고 험불하고 공격적인 파괴력을 가진 감정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분노하고 화내는 거는 오리진은 납니다. 내 것입니다. 결국 처리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나의 부하 직원한테 안전한 대상이고, 내가 우리 배우자한테 정서적으로 안전한 사람이 되고, 내가 국민한테 안전한 정치인이 되는 거고, 또 부하 직원들 많은 2,000명, 3,000명을 거느린 CEO가 안전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왜?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20, 30년 후에도 우리는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면 최소한 20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10배, 20배, 30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입니다. 우리는 엄마입니다. 우리는 아빠입니다. 우리는 어른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어른은 내 것은 내가 소화하고 나한테서 책임을 찾고, 그러나 완벽하게 안 됩니다. 잘못되면 끊임없이 반성하고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이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의 미래 희망이고 우리의 등불입니다. 이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줘야 합니다. 우리 엄마, 어느 집의 딸, 여성, 아빠, 어른, 우린 모두가 진정한 어른으로서 사랑의 마음과 타인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을 가지고 타인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안전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어른이 됩시다. 감사합니다.